오늘은 건축 설비 중에서 전기 설비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축 실내에서 사용되는 조명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명 방법에는 크게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이 있고요.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각각 보시면 직접 조명은 말 그대로 이렇게 전구가 하나 있어서 직접적으로 보내는 게 바로 직접 조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되게 세게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명률이 굉장히 높고 먼지에 의한 감광이 적습니다. 감광이라는 것은 이렇게 빛이 내려오다가 주변의 먼지에 부딪히게 되면 제대로 빛이 전달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반사되지 않고 먼지에 부딪힐 일이 적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직접적으로 바로 빛이 가게 되며 먼지에 부딪히는 것, 이 감광은 먼지에 부딪혀서 반사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명이 세게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비비, 이걸 설치하는데 굉장히 저렴하고 조명률이 높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밝게 할 때 유리하게 됩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이게 장점이면 단점으로는 너무 눈부시고 빛이 너무 많은 만큼 그림자가 강하게 생긴다. 그리고 이렇게 빛을 쐈을 때 이쪽은 밝은 부분인데 이쪽은 빛을 못 받아서 어두운 부분이 생기기도 하게 되겠죠. 이게 직접 조명의 특징이고, 간접 조명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간접 조명은 직접 조명과 다르게 한 곳에만 빛이 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똑같은 빛을 밝기로 균일하게 조드를 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집중적으로 강하게 햇빛을 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빛을 쏘기 때문에 눈의 피로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은은하게 빛이 가기 때문에 조명률이 나쁘고요. 직접 조명에서 감광에 의한 것이 적다면 간접 조명은 감광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와 만나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벽이나 천장면의 반사도에 영향을 받는다. 즉, 직접 조명에서 중요한 거는 조명률이 높고 집중적으로 밝게 할 땐 좋지만 너무 눈부시고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랑 반대로 간접 조명은 어느 곳에서나 비슷하게 빛을 쏘게 되겠지만 그만큼 조명률이 나쁘고 먼지에 의한 감광의 우려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과 조명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요. 건축과 조명은 조명이 건축물의 일체화되어서 건물의 일부가 광원의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벽이면 벽, 천장이면 천장에 빛이 아예 건축물의 일부로 일체화되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종류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고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광천장 조명. 광천장 조명은 한마디로 이런 거는 다 모르셔도 돼요. 어디에 천장을 만들어서 그 천장 내부에 빛을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천장 내부에 빛을 넣은 게 바로 광천장 조명입니다. 네, 보이시죠? 광천장 조명. 그 다음에 얘는 코브 조명이에요. 코브 조명은 이 천장 부분에다가 턱을 만들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턱을 만들어서 그 턱 안에다가 전구, 즉 광원을 은폐시킵니다. 안에 숨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빛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빛이 나오면서 천장면에 부딪히게 됩니다. 천장면에 부딪혀서 이렇게 빛이 퍼지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천장면에 부딪혀서. 그래서 코브 조명은 천장에 턱을 만들고 그 턱을 따라서 광원을 은폐하여 어디에 반사시킨다? 천장면에 빛이 반사되도록. 이게 중요해요. 어디에 반사되는지. 천장면에 반사되는 건 코브 조명이다. 얘랑 반대로 마찬가지로 똑같이 턱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벽면에 빛을 반사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코니스예요. 코니스. 자,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마찬가지로 벽에 턱을 만드는데 코브 조명은 천장으로 빛이 반사되면 얘는 이제 코니스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턱을 만들고 이 안에 광원을 은폐시켜서 숨겼어요. 하지만 얘는 빛이 이번엔 벽으로 반사돼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벽으로 반사돼서 나오고 벽으로 반사돼서 나오고. 그러니까 코니스 조명은 벽에 반사되는 거. 앞에서 본 코브 조명은 천장에 어디에 반사되는지에 따라서 조명이 다르다는 거 잘 보시면 되고요. 다운라이트는 광원을 천장의 구멍 속에 배치를 해요. 자, 아까 광천장도 마찬가지로 천장에다가 다 매설을 했죠. 이렇게 다 매설을 했는데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천장에 놓지만 그 천장에 구멍을 만들어서 그 구멍 속에 광원을 배치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뭔가 약간 무대 조명처럼 딱 집중시킬 수 있도록. 여기도 보면 다운라이트. 그래서 천장 속에 구멍을 만들어 조명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만든 게 다운라이트입니다. 다운라이트. 자, 그 다음은 루버 조명인데요. 루버는 갈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버를 설치를 해서 그 루버 사이에 광원을 은폐 숨겨서 루버 사이로 빛이 나오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 예시 사진을 보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봤죠. 이런 나무 판때기 같은 거 하나하나가 루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버를 만들고 이 사이사이에 광원, 빛을 은폐를 시켜요. 그래서 루버 사이로 빛이 반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루버 조명입니다. 말 그대로 루버를 만들어서 숨겼다라는 거고요. 자, 밸런스 조명은 광원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광원을 벽면 중간에 배치해서 벽면 중간에 있으니까 위아래로 빛을 골고루 분산시키게 됩니다. 자, 밸런스 조명. 여기 이렇게 보면 벽면에다가 빛을 배치를 해서 빛이 이렇게 위아래로 골고루 분산되도록 이런 식으로 벽면에. 이게 뭐다? 밸런스. 밸런스는 균형을 이룬다라는 뜻으로 위쪽으로 또는 아래쪽 모두 골고루 빛이 퍼질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룬다고 해서 밸런스 조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건축화 조명은 다 어때요? 지금 간접 조명이에요. 거의 직접 조명이 아니라 간접 조명이고 건축물에 일체화 시킨 거고, 각각의 특징을 일일이 외우기보다는 이름을 보시면서 특징이 되는 것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브는 천장면의 반사, 코니스는 벽면의 빛이 반사, 다운라이트는 구멍 속에 배치해서 조명이 아래로 내려가게, 루버는 루버를 설치하고 밸런스는 상하로 빛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이렇게 종류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실내에다가 이제 조명을 설계할 때 순서가 나와요. 중요한 거. 첫 번째, 소요조도. 필요한 밝기. 얼마나 밝기가 필요한지.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는 한 100 정도가 필요해. 엄청 밝아야 되고, 어떤 공간은 한 50만, 비교적 어두워도 돼요. 이런 소요 조도를 결정을 하고 나서 강한 빛이 필요하면 직접 조명 전등을 선택하고, 50만 필요하다 하면 간접 조명을 선택해도 되겠죠. 그래서 소요 조도를 결정하고 필요한 전등을 결정을 하면
어떻게 빛을 보낼지 조명 방식과 기구를 선정을 해서 배치를 하는 과정이 실내 조명 설계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건축과 조명 문제가 많지는 않은데 자, 다음 중 건축과 조명에 속하지 않는 것은 건축과 조명의 광천장, 코브, 코니스, 밸런스, 루버, 다운라이트 이렇게 우린 총 6가지 배웠어요. 더 많지만 전반 확산 조명이라는 건 없었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기 설비 다음은 이제 아까 조명을 살펴봤으면 이제 실제로 전기를 어떻게 내보낼지 배전과 배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긴 사실 전기 파트의 전문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막 크게 많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배전반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한 건물에서 공용으로 전기를 사용을 할 때 그 주택에 전기 회로를 내보내는 접속점을 형성하는 게 배전반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게 배전반이고요. 분전반은 이제 이번엔 분기 회로를 구성하는 분기 개폐기, 차단기. 여러분 집에 보시면 이런 차단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분전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기 회로는 전등이나 콘센트 등 말단부와의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배전반이 가장 크고 그 다음 분전반이 아니라 분전반 맞죠? 그 다음이 분기 회로. 이 순서로 보시면 얘는 이제 건물 전체, 그리고 각각 집마다, 그리고 각각 기구마다, 예를 들면 이런 콘센트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순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부하 전류를 개폐함과 동시에 단락 및 지락 사고 발생 시 잘 뭔진 모르겠지만 전류를 개폐하고 뭐 열고 닫는데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요. 신속히 전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차단기라고 합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을 차단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차단기 내리는 거 이런 거 집에서 한 번씩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단기 잘 한번 봐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방제 설비입니다. 방제 설비는 쉽게 얘기해서 화재를 예방하는 설비라고 보시면 돼요. 화재를 예방한다. 자, 화재 탐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온도나 연기 등을 탐지해서 경보를 알려주는 거. 여러분 학교에서도 있고 각각 건물마다 있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리 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화재 탐지 설비고요. 방법 설비. 여기 잘못 나왔는데 방범이에요. 외부로부터 불법 침입을 막거나 침입자를 알아내어 경보를 올리는 거. 요즘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세콘 같은 거 방범 설비고요. 예비 전원 설비. 그 중에서 비상 전원 설비를 보면 비상시에 사용하는 전원, 그리고 화재 사용 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또 비상 상황에서 전원이 공급 안 될 수도 있죠. 그때 사용하는 전원이 비상 전원입니다. 자, 그다음 자가 발전 설비는 건물, 공장 등 시설을 운용하기 위해 자가용으로 설치해서 발전 설비하고 정전 시 대비하는 비상용 발전기입니다. 비상시에나 또는 정전 시에 공급이 안 되었을 때 자가 발전기를 사용해서 전기나 또는 시설을 돌릴 수 있도록 전력 공급을 하는 것이 바로 자가 발전 설비입니다. 자, 그리고 축전지 설비는 이제 한마디로 전기를 충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필외 설비입니다. 이제 건물 위에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텐데 이게 벼락을
막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벼락의 습격의 건물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 전기를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있으면 전기가 내려오면 건물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땅으로 흘려 보내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잘 알아두세요. 20m 이상의 건축물에는 필해 설비를 무조건 설치를 해야 합니다. 필해 설비를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피뢰침을 했을 때 여기 각도가 60도짜리가 있고 45도짜리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피뢰침을 올렸을 때 60도짜리가 있고 45도짜리가 있는데 일반 건물에서는 60도, 위험한 건축물에서는 45도고 어쨌든 건물 높이가 20m 이상이 될 때는 필해 설비를 설치해 주어야 한다. 문제를 풀어보면 필해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은 20m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중요한 가스 설비를 볼게요. 여러분 LPG 이런 거 들어보셨죠? 중요한 건 얘네 둘을 비교하는 것이 좀 나오는데요. 액화석유 LPG는 가장 중요한 건 공기보다 무겁다라는 거예요. 일반 공기가 이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누설 시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밑에 있으니까 잘 알아차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누설됐는지 탐지하는 기계가 바닥에서 30cm 정도 떨어져서 붙어 있다. 그러니까 바닥 쪽에 있고요. 반대로 LNG 액화 천연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위쪽에 존재합니다. LNG. 그래서 탐지기가 천장 쪽에 붙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배관을 통해 공급을 하고요. LPG는 용기에 담아서 큰 통. 여러분 도시가스 같은 그런 통 본 적 있으세요? 또는 얘는 어쨌든 통에다가 담겨서 용기에다 담겨서 전달을 하고 LNG는 배관 이런 관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탐지기가 바닥 쪽에 있고 LNG는 가벼워서 탐지기가 천장 쪽에 있다. 얘를 잘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 계량기 설치 기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통 아파트 옆에 보면 보일러 얼마나 썼는지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계량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 전기 계량기 및 전기 개폐기와의 거리. 그러니까 가스 계량기랑 전기 계량기와의 거리는 약 60c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요 기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조금 이제 여기서 문제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용어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소화설비입니다. 소화설비에서 소방설비. 말 그대로 불났을 때 불 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화설비에서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자, 옥내 소화전은 말 그대로 옥내, 건물 내에 있는 것으로 사람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목적으로 보통 복도에 설치하는 게 바로 옥내 소화전입니다. 앞에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은 거 주변에서 본 적 있죠? 이게 바로 옥내 소화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는 고층 건물, 지하층, 그리고 창문이 없는 경우 또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경우. 그러니까 일반 건물보다는 높거나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불을 끄기 위해 사용하는 게 바로 스프링클러예요. 여러분 아마 사진 보이시면 많이 본 적 있으실 텐데 이런 거 이제 천장에 달려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화재가 탐지가 됐을 때 연기나 또는 냄새로 화재를 끄는 것이 바로 스프링클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바로 소화설비가 불을
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경보 설비는 말 그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탐지해서 경보를 울려주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난 설비는 도망갈 때, 이제 밖으로 나갈 때, 그래서 미끄럼틀을 타고 나가거나 피난 사다리, 완강기관,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이 꺼지면 길을 찾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런 거 건물에 유도등 표시가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유도등이고요. 비상조명도 마찬가지고 피난 설비입니다. 자, 소화 용수는 불을 끌 때 필요한 물이 들어있는 것으로 소화수조, 말 그대로 물이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라는 것은, 자, 소화전은 소화전인데 앞에 그림처럼 이렇게 길 주변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주변에 상수도를 사용해서 불을 끄기 위해 사용하는 상수도 소화 설비입니다. 자, 그 다음 소화 활동 설비는 배연 설비, 연기를 내보내는 거, 그리고 연결 살수 설비, 연결 송수관, 비상 콘센트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연결 살수 설비라는 것은, 연결 살수 설비는 이제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끌 때 이렇게 물이 너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을 해서 물을 더 연결해서 물을 살포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소화 활동에 도움을 주는 소화 활동 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는 거, 옥내 소화전, 건물 내에 있는 거, 그리고 옥외 소화전, 대규모 건물의 건물 외부에서 물을 방사해서 소화하는 거, 스프링클러, 고층 건물이나 지하층 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잘 보시면 연결 송수관 아까 얘기했죠. 소방차에 연결해서 소방차에 물을 건물 내로 공급해 주는 것. 또 소화기는 초기 아주 작은 불이나 초반에 진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 안에는 물이 아니라 분말이 들어있어요. 가루.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드렌처 설비입니다. 드렌처 설비는 예를 들면은 A쪽에서 B로 불이 퍼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간에 벽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접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막, 물로 커튼, 막을 연성해서 불길, 이 불길이에요. 불길이 번져오는 것을 방지하는 설비입니다. 드렌처 설비.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위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막는 거죠. 불길이 더 번지지 말라고. 드렌처 설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좀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화재가 일어났는지 아닌지 탐지하는 설비 중에 이제 화재를 열 또는 연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연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광전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광전식, 그리고 열은 차동식, 정온식, 보상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은 3번부터 풀게요. 건물 각층 벽면에 호스, 소화전 밸브를 내장한 소화전함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소화전 함이 있으면 화재 시에 호스를 끌어와서 발생 지점에 물을 뿌리는 거. 건물 각층 벽면에. 그러니까 얘는 건물 내부에 있다라는 거고 호스를 이용해서 물을 뿌리는 거죠. 아까 보여준 거 뭐였어요? 옥내 소화전 설비입니다. 자, 그 다음 소방설비는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 활동설비로 구분이 되는데 소화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연결살수 설비. 얘는 소화 활동을 도와주는 소화 활동 설비이고 이제 얘들이 소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종류를 잘 구분해 두세요. 자, 건축물의 외벽, 창, 지붕 등에 설치해 인접 건물의 바로 옆에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막, 워터 커튼, 막을 형성을 해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는 거, 드렌처 설비라고 했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중 연기를 감지하는 거, 아까 열을 감지하는 게 있고 연기를 감지하는 게 있는데 연기 감지하는 거에는 광전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화 설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건축 설비를 마쳤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큰 2단원 이제 건축 제도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